어르신이 1억이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되겠네요. 세안은행 본점의 화려한 로비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쏟아진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넓은 공간에 잘 차려입은 고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각자의 번호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린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84세의 박영수 회장이 들어선다. 20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낡은 점퍼에 밑창이 달아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다. 손에는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놓은 오래된 가방이 들려있고 등은 세월의 무게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박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40년간 내 손으로 키워온 이 은행이 정말 내가 가르친 대로 고객을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야.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린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입고 왔지? 노숙자 아닌가? 여기가 복지센터도 아니고. 박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번호표 기계로 향한다. 그런데 젊은 직장인 한 명이 그를 막아선다. 아저씨,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복지센터는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박영수가 차분하게 대답한다. 은행 업무가 있어서 왔소. 옆에서 지켜보던 명품백을 든 중년 부인이 코웃음을 친다. 은행 업무요? 통장도 없을 텐데 무슨 업무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한다. 하지만 박영수는 개의치 않고 번호표를 뽑는다. 기계 화면을 능숙하게 조작하는 그의 모습에 몇몇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대기 의자에 앉은 박영수는 주변을 둘러본다.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정중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 그리고 자신을 힐끔거리며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뭔가가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는 생각한다. 예전엔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조금씩 자리를 옮겨간다. 아마 박영수 옆에 앉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그 남성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야, 지금 은행에 있는데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가 왔어. 뭘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박영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자신이 이 은행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반응이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 전광판에 그의 번호가 떴다. 박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한다. 무릎이 조금 아파 걸음이 약간 절뚝거린다. 그 모습에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되지만 그는 고개를 든 채 당당히 걸어간다. 40년 전 이 은행을 세울 때의 초심이 떠오른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자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다. 과연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이번 창구에 도착한 박영수 앞에는 김미나 대리라는 명패가 놓여 있다. 25세의 김미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시계를 힐끔 본다.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고객이 오다니. 무슨 일이세요? 김미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묻어 있다. 다른 고객들에게 하던 정중한 인사는 온데간데 없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소. 박영수가 차분하게 말한다. 김미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진다. 네, 1억 원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할아버지, 지금 저한테 장난치세요? 김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박영수는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넨다. 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희미하게 보인다. 김미나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통장을 받아든다. 컴퓨터에 카드를 넣어 확인하는 동안 김미나는 계속 중얼거린다. 아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오네. 화면에 잔액이 표시된다. 73만 원. 김미나의 비웃음이 더 커진다. 어머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큰 소리로 외친다.
이제 로비 전체가 이쪽을 주목한다. 통장에 73만 원 들어있는데 1억을 찾겠다고요? 할아버지,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세요? 로비가 웃음바다가 된다. 몇몇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박영수를 바라보지만 대부분은 재미있어 한다. 박영수는 침착하게 또 다른 통장을 꺼낸다. 이 계좌도 확인해 보시오. 김미나는 짜증스럽게 받아든다. 아이고, 또 다른 통장이요? 할아버지, 통장 여러 개 있다고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컴퓨터에 입력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화면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난다. 잠시 당황한 김미나는 다시 확인해 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상하네. 시스템 오류인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박영수가 조용히 말한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지점장님을 불러주시오. 김미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에요. 지점장님까지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돈 없을 게 뻔한데요. 그녀는 통장을 박영수에게 던지듯 돌려준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구청 복지과에 가보세요. 거기서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도와주실 거예요.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했소. 박영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힘이 들어간다. 확인 다 했어요. 김미나가 버럭 소리친다. 할아버지,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고객분들한테 피해만 주거든요. 박영수는 김미나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과 편견이 가득하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 이것이 자신이 40년간 키워온 은행의 현실이라니. 지점장님을 불러주시오. 박영수가 다시 한번 요청한다. 김미나는 완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친다. 지점장님은 바쁘세요. 이런 일로 귀찮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소란을 듣고 지점장실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45세의 오세훈 지점장이 나온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으며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뜩인다. 김미나의 큰 목소리 때문에 나온 것 같다. 무슨 일입니까? 오세훈이 김미나에게 묻는다. 그의 시선은 박영수를 대충 훑고 지나간다. 70대 후반의 초라한 노인이라는 첫 인상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다. 김미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한다. 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1억 원 인출하겠다고 우기세요. 통장에는 73만 원밖에 없는데요. 오세훈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친다. 이런 상황은 그에게 익숙하다. 가끔 현실 감각을 잃은 노인들이 와서 이상한 요구를 하곤 한다. 아, 그러시군요. 오세훈이 박영수에게 다가선다. 어르신, 혹시 드실 약이나 빠뜨린 것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지점장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박영수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정신은 멀쩡하오. 계좌 확인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오. 오세훈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생활이 어려우시면 복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다. 마치 정신이 이상한 환자를 달래는 듯한 톤이다.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시오. 박영수가 다시 한번 요청한다. 오세훈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젓는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곤란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한다. 처음에 가식적인 친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고요? 집 주소 기억하세요? 오세훈이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을 한다. 로비의 고객들도 하나둘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어떤 젊은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는 것 같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오세훈이 계속 추궁한다. 가족분 연락처라도 있으시면. 박영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소. 정말 내 계좌 확인을 거부하시겠소?
오세훈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한다. 거부요? 이건 거부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어르신. 1억 원이요? 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한다. 어르신이 1억이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되겠네요. 됐죠? 직원들과 고객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오세훈은 자신의 재치에 만족해하며 웃는다. 박영수가 조용히 말한다. 그 말 꼭 기억해 두시오. 네네, 꼭 기억할게요. 오세훈이 비웃으며 대답한다. 어르신이 1억 가져오시면 제가 정말 은행장 해드릴게요. 더 큰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운다. 박영수는 그 웃음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몸을 돌린다. 그럼 곧 다시 오겠소.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요. 박영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55세의 최철수 본점장이 내려오고 있다. 그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 같다. 최철수는 박영수를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하지만 이 초라한 행색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무슨 일입니까? 최철수가 오세훈에게 묻는다. 오세훈이 득에양양하게 설명한다. 본점장님, 이 어르신이 1억 원 인출하겠다고 하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계속 우기시네요. 최철수는 박영수를 다시 자세히 바라본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박영수라는 이름이 떠오르지만 확신할 수 없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최철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박영수요. 박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한다. 최철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진다. 박영수? 그 이름은 세안은행의 창립자다. 하지만 이 노인이 정말 그 박영수 회장일까? 너무나 다른 모습에 혼란스럽다. 그때 오세훈이 끼어든다. 본점장님, 이분은 그냥 착각하고 계신 어르신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모셔다 드릴게요. 최철수는 갈등한다. 만약 정말 박영수 회장이라면? 하지만 이 행색을 보면 그는 결국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런가요? 최철수가 망설이며 말한다. 박영수는 최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실망이 담겨 있다. 최철수도 다른 직원들과 다르지 않다.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점장님까지 오셨으니 확실히 정리가 되겠군요. 오세훈이 안도하며 말한다. 최철수는 여전히 불안하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와 박영수의 행색이 그의 판단을 흐린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철수가 형식적으로 말한다. 박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소. 40년 동안 키운 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요. 이 말에 최철수는 더욱 의아해한다. 40년이라니? 그건 정확히 세안은행의 역사와 일치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어르신이 혹시... 최철수가 다시 묻으려 하지만 오세훈이 재빨리 끼어든다. 본점장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최철수도 계단으로 돌아간다. 박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자신이 직접 뽑아서 본점장까지 올린 최철수마저도 실망스럽군. 박영수가 혼잣말을 한다. 오세훈은 이제 완전히 승리한 기분이다. 어르신, 이제 정말 가셔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를 부를까요? 박영수는 마지막으로 전체 직원들을 둘러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시와 조롱, 그리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좋소. 일단은 가겠소. 박영수가 말한다. 하지만 약속하시오. 반드시 다시 올 테니. 그는 천천히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간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그의 등을 따라온다. 박영수가 은행을 떠나려는 순간 로비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여성이 걸레질을 멈춘다. 김정순 아주머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순은 30년 동안 이 은행에서 청소 일을 해왔다.
수많은 고객들을 봐왔고 직원들의 변화도 지켜봤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잠깐만요. 김정순이 큰 소리로 외친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한다. 평소 조용히 일만 하던 청소부가 갑자기 왜 김정순이 박영수에게 다가간다. 어르신, 정말 은행 업무가 있으셔서 오신 거죠? 박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는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소. 박영수가 대답한다. 김미나가 짜증스럽게 끼어든다. 아줌마는 왜 끼어들어요? 청소나 하세요. 하지만 김정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고객은 고객이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오세훈이 화를 낸다. 김아주머니까지 왜 참견이야? 김정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본 진짜 서비스 정신을 그녀는 알고 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 말씀 제대로 들어봤어요? 계좌 확인해달라는 정당한 요청인데 왜 무시하세요? 로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 몇몇 고객들이 김정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맞네요. 계좌 확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고객인데. 오세훈은 당황한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아주머니, 당신은 청소나 해요. 은행 업무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가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김정수는 물러서지 않는다.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진짜 서비스가 뭔지 알아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차별이에요. 박영수는 김정순을 감동스럽게 바라본다. 이 전체 상황에서 유일하게 용기를 낸 사람. 지위도 낮고 권력도 없지만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고맙소. 박영수가 김정순에게 말한다. 아직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계시는군요.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 오세훈은 완전히 화가 난다. 그만해요. 김정순 아주머니, 당장 일이나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정말 가주세요. 하지만 이미 로비의 분위기는 변했다. 김정순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영수는 김정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정말 고맙소.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아직 희망이 있군요. 그리고 그는 은행을 나선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실망만이 아니다. 김정순이 보여준 용기와 양심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은 박영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낸다. 최신형은 아니지만 그가 필요한 연락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는 익숙한 번호를 누른다. 김비서인가? 박영수의 목소리가 차분하다. 지금 어디에 있지? 전화 너머에서 김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온다. 회장님, 지금 본사에 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와줘. 그리고 정인호 부사장과 이사회 임원들도 함께 데려와. 네, 세안은행에요? 무슨 일이시죠? 박영수는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말한다. 40년 만에 마지막 점검을 해봤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비서. 네, 회장님. 오늘 시험 결과에 따라 세안은행의 운명이 결정될 거야. 각오하고 와. 전화를 끊고 박영수는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다. 마치 지금의 상황처럼. 15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은행 앞에 일렬로 선다. 첫 번째 차에서 김비서가 내리고 뒤이어 정인호 부사장과 다른 임원들이 내린다.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이다. 은행 창문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저게 뭐야? VIP 고객인가? 차량이 정부 관용차 같은데. 근데 저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지? 김미나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다. 아마 가족들이겠지. 치매 증상 있으셔서 모시러 온 거야. 하지만 김정수는 다르게 생각한다. 3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직감이 생겼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김 비서가 박영수에게 깊숙이 인사한다.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뭔 일이신지. 오늘 우리 은행에서 특별한 테스트를 했네. 박영수가 김 비서에게 말한다. 40년간 가르쳐온 고객 서비스 정신이 정말 뿌리 내렸는지 확인해 봤어. 정인호 부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혹시 무슨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차갑다. 내가 평범한 고객으로 가서 1억 원 인출을 요청했는데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진다. 설마 창구 직원부터 지점장, 심지어 본점장까지 모두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 계좌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지.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박영수는 은행을 바라보며 말한다. 들어가자. 40년간 쌓아온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야. 이때 은행 내부에서는 창가에 모인 직원들이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리고 있다. 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뭐지? 왜 저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 설마. 김미나는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가족들이 모시러 온 거야. 봐봐, 저렇게 정중하게 모시고 가잖아. 하지만 김정수는 불안하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녀는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봐왔다. 지금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오세훈도 창가에서 밖을 내다본다. 이상하네. 왜 저런 고급차들이? 최철수 본점장도 계단에서 내려와 상황을 확인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박영수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설마 정말 그분이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한다. 박영수 일행이 은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김 비서가 앞장서고 정인호 부사장과 다른 임원들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박영수가 걷는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다. 아까까지 초라한 노인으로만 보였던 박영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발산한다. 은행 로비에 들어선 박영수 일행을 보고 안내 직원이 급히 다가온다. 평소 보지 못했던 위험 있는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김 비서가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말한다. 한양그룹 김 비서입니다. 박영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영수 회장님? 안내 직원의 눈이 커진다. 정인호 부사장이 큰 목소리로 소개한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안은행의 창립자이시자 최대 주주이신 박영수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이 로비 전체에 메아리 친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다. 창립자라고? 그분이 정말? 아까 그 할아버지가? 김미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한다.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한다. 최철수 본점장이 급히 계단을 내려온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 정말로 박영수 회장이었던 것이다. 회장님. 최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한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영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본다. 몰랐다고? 30분 전에 나를 봤는데? 그때는 내가 초라한 할아버지였으니까 상관없었던 거지.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실망이 담겨 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은행이,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한다. 김미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 박영수가 되묻는다. 계좌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몰랐나? 그건 아까 뭐라고 했지? 1억이 있으면 치매 환자라고 했나? 김미나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눈물이 쏟아진다.
하지만 박영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오세훈도 다가와 무릎을 꿇는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더라? 박영수가 그를 내려다본다. 내가 1억이 있으면 은행장이 된다고 했지? 그건, 그럼 3,200억이면 뭐가 되어야 할까? 3,200억이라는 숫자에 로비 전체가 경악한다. 그 돈이 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뜻인가? 정인호 부사장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한다. 세안은행에 예치된 한양그룹의 예금은 정확히 3,200억 원입니다. 이는 이 은행 전체 예치금의 40%에 해당합니다. 고객들이 더욱 술렁인다. 그런 거액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니. 박영수는 김정순을 바라본다. 그녀만이 이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다. 김정순 씨. 박영수가 그녀를 부른다. 네, 회장님.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당신만이 진짜 서비스 정신을 보여줬소. 고맙소. 김정수는 고개를 숙인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영수가 로비 중앙에 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40년간 이 은행을 키워온 창립자가 내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40년 전 내가 이 은행을 설립할 때 세운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나? 박영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진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자는 것이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입든 못 입든 상관없이 말이야. 박영수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간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것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오만함 뿐이었어. 김민아가 울면서 말한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 박영수가 그녀를 바라본다. 내가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김민아는 대답할 수 없다. 박영수의 말이 전곡을 찌른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가? 오세훈도 절망적인 표정이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박영수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40년을 가르쳐도 이 모양인데 앞으로가 있을까? 정인호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수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김정순을 바라본다. 그녀의 용기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다. 김정순 씨, 앞으로 나오시오. 김정순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온다. 저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웠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나? 가르치다니.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박영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는 전체 직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한다. 김정순 씨를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 이사로 임명한다. 로비가 술렁인다. 청소부가 갑자기 이사로?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할 수 없다. 김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은행에 꼭 필요해. 박영수가 따뜻하게 말한다.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아. 사람을 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자격이야. 최철수 본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저희는, 박영수는 그를 바라본다. 최 본점장, 자네는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놓쳤지. 회장님.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어. 김정순 씨 밑에서 다시 배워보게. 박영수는 김민아와 오세훈을 바라본다.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두 사람이 고개를 깊숙이 숙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영수의 목소리가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박영수가 김정순에게 다가간다. 김 이사님, 첫 번째 임무를 드리겠소. 네, 회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은행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주시오.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김정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는 전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김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박영수가 그녀를 바라본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세훈도 나서서 말한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박영수가 그를 가로막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매일매일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정인호 부사장이 묻는다. 회장님, 그럼 예금 인출은? 박영수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김정순을 바라본다. 김 이사님, 이 은행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김정순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회장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달라질 거예요. 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인호에게 말한다. 그럼 예금은 그대로 두자.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십니까? 김정순 이사님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겠어.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안다. 최철수 본점장이 결연하게 말한다. 회장님, 저희가 반드시 달라지겠습니다. 김정순 이사님께 배우겠습니다. 박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럼 지켜보겠어. 김정순이 직원들을 향해 말한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교육이 시작됩니다. 함께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워봅시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박영수는 로비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그것이 진짜 서비스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은행을 나선다. 이번에는 비웃음 소리가 아니라 경건한 침묵이 그를 배웅한다. 6개월이 흘렀다. 세안은행 본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입구에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다. 김정순 이사가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지만 30년간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은 그대로다. 여러분, 고객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김정순이 묻는다. 신입 직원 하나가 손을 든다. 첫인상입니까? 김정순은 고개를 젓는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고객의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또 다른 신입 직원이 묻는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상한 고객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이상한 고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뿐이에요. 6개월 전 우리 회장님처럼 말이에요. 신입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6개월 전 일은 이미 은행 내에서 전설이 되었다. 김미나가 교육실에 들어온다. 그녀의 표정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르다. 겸손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김 이사님, 오늘 교육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김미나가 서류를 건넨다. 고생했어요, 김 대리. 김정순이 따뜻하게 말한다. 많이 달라졌네요. 김미나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6개월 전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김정순이 격려한다. 이때 오세훈이 들어온다. 그도 많이 변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다. 김 이사님, 오늘 VIP 고객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게 있을까요? 김정수는 고개를 젓는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어요.
VIP든 일반 고객이든 똑같이 정성스럽게 모시면 되죠. 오세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안내 직원이 들어온다. 김 이사님, 박영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된다. 6개월 만에 회장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박영수 회장이 은행에 들어선다.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이다. 하지만 6개월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안내 직원이 즉시 다가온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간단한 업무가 있어서 왔소.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의 태도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심 어린 친절함이 느껴진다. 창구에 도착한 박영수 앞에는 새로운 직원이 앉아 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이지연 사원이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이지연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친다. 5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소. 박영수가 말한다. 이지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박영수가 서류를 건넨다. 이지연은 정중하게 받아들고 확인 절차를 시작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꼼꼼히 계좌를 확인한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화면에 나타난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는다. 김정순 이사의 교육을 떠올린다. 고객이 누구든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500만 원 인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이 차분하게 말한다. 박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서비스다. 인출 절차가 끝나고 박영수가 일어서려는데 이지연이 말한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소. 친절하게 해주셔서. 박영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때 김미나가 다가온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김대리 많이 달라졌군. 박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김미나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6개월 전 일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는 됐어. 지금이 중요하지. 박영수가 격려한다. 오세훈도 나타난다. 그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회장님, 오늘 방문 소감은 어떠신지요? 박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한다. 놀랍군.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때 김정순이 다가온다. 그녀는 이제 이사 배지를 달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회장님, 교육 결과가 어떠신지요? 박영수는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김 이사님 덕분에 이 은행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고맙소. 박영수가 은행을 둘러보는 동안 한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온다. 6개월 전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을 테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안내 직원이 즉시 다가간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 직원은 할머니를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한다. 다른 고객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박영수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은행의 모습이다. 창구에서 할머니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입사원 이지연이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설명한다. 어르신, 통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한다.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이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박영수는 김정순에게 다가간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나요? 김정수는 겸손하게 말한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잠깐 길을 잃었던 거죠.
그래도 김 이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회장님. 6개월 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반성하고 정말로 변하고 싶어 했거든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때로는 큰 충격이 진짜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김미나가 다가와 말한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오세훈이 덧붙인다. 박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이제야 내가 꿈꿨던 은행의 모습이 되었군요. 그때 최철수 본점장이 다가온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최 본점장, 변화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계기를 제공한 것뿐이죠. 최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은행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본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고 고객들도 편안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40년 전 꿈꿨던 모습이다. 김 이사님. 박영수가 김정순을 부른다. 네,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이 은행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김정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는 마지막으로 전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서비스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다짐이 보인다. 1년이 더 흘렀다. 세안은행은 이제 전국은행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고객 만족도는 최고 수준에 달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다. 김정순 이사의 사무실에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다. 올해의 서비스 혁신상, 고객 만족대상 등이다. 김정순이 전국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진짜 서비스는 기술이나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저는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을 봤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김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난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은행장이 질문한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여줬죠. 진짜 서비스가 뭔지 직접 보여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매일 아침 저부터 먼저 고객을 정중하게 맞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처음에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았나요? 김정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 했어요. 자신들도 변하고 싶어 했거든요.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같은 시간 세안은행 본점에서는 김미나가 새로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미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한국어가 서툴다. 저, 계좌, 만들고 싶어요.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로 말한다. 김미나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는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녀는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한다. 1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업무가 끝나고 외국인 고객이 감사 인사를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김미나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천만에요. 언제든지 또 방문해 주세요. 퇴근 시간 김미나는 김정순 이사를 찾아간다. 이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해요? 김 과장이 열심히 한 거죠. 김미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이사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1년 전 저는 정말. 김정순이 그녀의 말을 막는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김 과장이 훨씬 멋져요. 김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저도 이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함께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서비스를 가르쳐줘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닌 같은 꿈을 가진 동료로서 오세훈은 이제 부지점장이 되었다. 그는 새로운 지점 개설을 위해 지방으로 발령받았다. 새로운 지점의 첫날 오세훈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시나요? 직원들이 다양하게 답한다. 실적입니다. 고객 유치요. 서비스 품질이요. 오세훈은 고개를 젓는다.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는 1년 전 일을 떠올리며 말한다. 바로 사람을 보는 마음입니다. 고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 말이에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제가 1년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한 고객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그 결과 오세훈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직원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은행의 창립자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한 인간을 모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직원이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대하듯이 말이에요. 오세훈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실력은 어려운 고객을 잘 모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최철수 본점장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이라는 글귀다.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회의를 연다. 오늘도 그 시간이다. 지난주 고객 응대에서 좋았던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든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통장을 분실했다고 하셨어요. 재발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끝까지 친절하게 기다려드렸어요.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또 다른 직원이 말한다. 외국인 고객이 와서 언어가 안 통했는데 번역 앱까지 써가며 도와드렸어요. 최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여러분, 1년 전 우리가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다. 그때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 결과 회장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죠. 최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은행이 되었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질문한다. 본점장님,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뭔가요? 최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한다.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기. 둘째, 선입견 갖지 않기. 셋째,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갖기.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답한다. 5년이 흘렀다. 박영수 회장의 마지막 테스트 이야기는 이제 은행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전국의 은행에서 신입사원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 은행 연수원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사는 김정순이다. 그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비스 전문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은 박영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집중한다. 5년 전 한 할아버지가 은행에 들어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김정순이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직원들은 그분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치매 환자 취급까지 했죠. 신입사원들이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그 은행의 창립자였어요. 3천억 원 이상을 예치한 최대 고객이었죠. 와, 감탄사가 터져나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든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또 다른 교훈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바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변했어요. 지금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신입사원들이 희망찬 표정을 짓는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강의를 마친 김정순이 연수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창밖으로 젊은 은행원들이 교육받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온다. 김민아다. 그녀는 이제 지점장이 되었다. 이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어요. 아, 김 지점장. 언제 왔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내일 제가 실무 교육을 담당해서요. 두 사람이 함께 앉는다. 이사님, 5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김민아가 말한다. 그때 일을 후회해요? 김정순이 묻는다. 김민아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이사님은 어떠세요? 그때 용기를 내셨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나요?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전혀요. 그냥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단하세요. 그 한 번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이야. 김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사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두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회장님 생각도 많이 나세요? 그럼요. 회장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한다. 5년 전 그날의 일들이 떠오른다. 이사님,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웠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영수 회장이 다시 세안은행을 찾는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방문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은행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한다. 하지만 과도하지 않고 정중하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최철수 본점장이 인사한다.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소. 박영수가 말한다. 직원들의 표정이 아쉬워진다. 김정순이 다가온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오. 김 이사님 덕분에 이 은행이 정말 좋아졌어요. 박영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본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든다. 정말 많이 변했군요. 박영수가 감회에 젖어 말한다. 김민아가 다가와 말한다. 회장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제가 한 건 계기를 제공한 것 뿐이죠. 오세훈도 지방에서 특별히 올라왔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박영수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소. 정말 멋진 은행이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김정순에게 말한다. 김 이사님, 앞으로도 이 정신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이 은행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가 은행을 나가려는데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 진심 어린 감사의 박수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에요. 10년이 흘렀다. 박영수 회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다. 세안은행은 이제 전국 최고의 서비스로 유명하다. 김정수는 은행 부사장이 되었고 김민아는 본점장, 오세훈은 지역 총괄 지점장이 되었다. 매년 박영수 회장의 기일에는 전 직원이 모여 그를 기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도식이 열렸다. 김정순이 추도사를 읽는다. 박영수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마음입니다. 참석자들이 조용히 듣는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김민아가 일어서서 말한다. 저는 10년 전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희를 용서해 주셨고 변화할 기회를 주셨어요. 오세훈도 말한다. 그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다. 김정순만 홀로 남아 박영수 회장의 사진을 바라본다. 회장님, 저희가 잘하고 있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한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든다. 마치 박영수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다. 김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바라본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젊은 직원들이 고객을 정중하게 모시는 모습이 보인다. 박영수 회장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짜 부자의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라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